코인과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코주부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사실은 다행히 간밤에 뉴욕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또 아무래도 긴축 속도에 대한 조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추세를 키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오늘은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그러면서 또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취임 소식에 장중 6만 원대까지 터치하면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유정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 2250선을 뛰어넘을 듯 넘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가뿐히 뛰어넘으면서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간밤에 이 미증시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미국 시장 영향받지 않고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한 이유로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17원으로 1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원화 강세의 영향, 그리고 캐나다에서 50bp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평가 구간에서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1.74포인트 상승하면서 2288.7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빨간불을 켰는데요. 마찬가지로 2% 가까운 상승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다행히 695.09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면서 회복세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 5,145억 원을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3,817억 원을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삼성 SDI였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9,038억 원을 강하게 매도세를 부으면서 현 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장 후반을 갈수록 외국인이 매수의 폭을 키웠습니다. 1,292억 원 물량을 담았고요. 기관이 매수세에 동참하면서 이 상승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 홀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참 너무 좋아서 오늘 시장을 전달하는 내내 제가 웃음이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선은 이번 주의 마무리 바로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아무래도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이제 남은 10월 그리고 다가올 11월도 여러분들께서 상승 추세를 따라가시려면요. 그쵸. 정말 오늘부터의 대응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 매수할 수 있는 대세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이번에는 대세 따라가는 이 남자와 함께 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르르는 종목 콜센터. 오늘도 여러분의 주식 고민을 들어봅니다. 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주식 중에서 나는 왜 이 종목을 사서 이 고민을 하고 있나 한숨 쉬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는 이 종목 고민 오늘 폭넓게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종목 콜센터 생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0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송으로 전화 상담 이어갈 수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코주부 예거 멘토님의 오픈 톡방에 입장하면서 더불어서 채팅 상담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멘토님 만나봐야겠죠.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 때 대세를 따라가는 남자, 대세남이라고 불러드렸는데 또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의 수익을 안겨드릴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네. 준비되신 거예요? 저희가 이미 앞에서 칭찬을 한번 쫙 깔아드렸어요. 대세를 따라가는 남자. 알겠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가 대세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려면 멘토님의 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장 초반부터 개인과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를 보였던 하루죠. 코스피의 경우는 한 9천억 원대 가까이 그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근데 이런 시장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는 없는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슈로 많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이것도 아직 유효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시장이 어렵다면은 저와 함께 방송을 보면서 시청하시면서 눈치 주지 마세요. 아니요. 네, 하시면서 같이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자꾸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지금 항상 저는 눈치를 보고 방송 있습니다. 전부터 제가 예거 멘토님한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힘을 많이 넣어달라고 했더니 자꾸 제 눈치를 보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니 시청자분의 눈치를 네. 보셔야죠. 내가 그렇죠. 어떤 종목으로 수익률을 가득 안겨다 주실지만 고민하셔야지 저를 보시면 어떡해요. 제 항상. 얼굴을 본다고 수익률이 나오나요? 네, 아니죠, 우선은 네. 멘토님 옆에 지금 수익률 나오는 여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또 방송 전에 우리 멘토님이 본인은 나는 오늘 스마트한 컨셉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스마트 예거 멘토님이라 불러드리면서 사실 이 예거라는 뜻이 또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께 그렇죠. 오늘 처음 보는 시청자분께 예거란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거는 솔직히 이름 이뻐서 한 것도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점은 의미겠죠. 그쵸. 자, 네, 의미로서는 일단은 예거는 또 독일어로 사냥꾼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시장에서 사냥꾼이 돼서 토끼같이 좀 빠르고 가벼운 종목이라든지 멧돼지처럼 좀 무거운 종목을 좀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똑똑하게 전략을 잘 세워서 토끼처럼 빠른 종목을 사냥하겠다라는 사냥꾼 예거 멘토님과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야 여러분 토끼 잡고 수익까지 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지금 이 시간 활용하셔서 빠르게 찍고 천천히 저희 방송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사냥꾼 우리 예거 멘토님이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계신지 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함께 우리 예거 멘토님의 주요 수익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그 많은 수익률 중에 가장 주요한 두 가지 수익률 종목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SCI 평가 정보입니다. 현재 보유 중이고요. IMBC 역시 보유 중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번 한 종목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IMBC 최근에 이 민영화 이슈로 함께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이 IMBC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보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언제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실 거예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MBC는 저는 그 MBC 관련 자회사죠. 네. 자회사로서 조금 있으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뭐가 있는데요?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전에 일단 시청률이 많이 기록이 되면은 주가도 같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네.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좀 예측을 좀 하시면서 좀 종목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네.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 이제 어제 진입을 했거든요. 네, 어제 진입하고 계속 보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뭐 완전히 초단타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월드컵 이전까지 그리고 뭐 그 후에 시청률이 좀 많이 기록되면서 그때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최근에 뭐 월드컵 볼 때 혹시 뭘로 보십니까? TV로 보니까 뭐 유튜브로 봅니까? 사실 저는 무조건 가족들이랑 거실에 모여 앉아서 큰 텔레비전으로 이제 가장 재미있는 해설자분들, 가장 재미있는 이제 캐스터분들이 방송해주시는 그 채널을 꼭 골라서 보거든요. 멘토님은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TV로 많이 봐요. 네, 네. TV로 많이 보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축구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요? 네, 제가 못하기 때문에 아. 네, 관심이 없지만 근데 월드컵은 꼭 챙겨봅니다. 네, 그래서 저같이 축구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이제 TV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뭐 술집 가면은 이제 뭐 노래 원래 잔잔하게 트는데 뭐 스크린 틀어놓고도 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이제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근데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네. 어제 바로 또 다른 멘토님께서 월드컵 이슈로 인해서 아프리카 TV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네. 종목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그러면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아프리카 TV 대 IMBC 어떤 종목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프리카 TV도 안 본 건 아닌데 굳이 제 이 종목을 갖고 왔냐면은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 보십니까? TV로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그 핸드폰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네. 스크린으로도 그렇죠. 연결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저는 일단 그 TV로 이제 많이 보는 것으로 이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IMBC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IMBC 좋죠. 좋은 종목인 거 아는데 저는 그러면 월드컵 이슈가 끝나면 더 이상 볼 게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싶거든요. 뭐 미용한 이슈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월드컵 전까지 아니면은 그 후까지는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측면에서 제가 보유 중에 있다고 보시면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요. 단기적 측면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보유 중인데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현재 보유 중인데 당연히 가능하죠. 그럼 추가 매수도 괜찮아요? 추가 매수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뷰를 믿기 때문에 네. 저는 근데 제 뷰를 믿기 때문에 또 이 종목 사냥꾼의 또 종목은 좋은 건 알지만 언제 총사위를 당길지가 참 중요한 타점이잖아요. 네네. 이 타점 잡아가는 방법 유정 아나운서 어떻게 잡아갈 수 있죠? 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바로 코주부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수익률의 사냥꾼, 어마어마하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잡으시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여러분의 포트에도 이 모든 종목들 함께 담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도 현재 4,760원에 매수해서 보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멘토님, 이 종목은 현재 수익률이 얼마큼 나고 있고 계속해서 어떤 전략으로 살펴봐야 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 한 2%대 손실 중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현재로서 제가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저희 이제 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필요 없는 종목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 없는 종목은 지지라인 짧게 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짧게 끊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굳이 가지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자이언트 스텝이 이번에도 되고 그 다음에 12월에도 아마 자이언트 스텝으로 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맞아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제 뭐 조금씩 피해를 보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이 감소를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특히나 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제 뭐 부채를 못 갚는 경우도 이제 생길 텐데 뭐 그거는 뭐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채권 추심이나 뭐 신용 정보 뭐 조회 등 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면서 그 종목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서 차라리 이 종목으로 수익 내서 부채를 갚자 뭐 이런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저는 아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종목 다 보유 중인데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거 멘토님이 지금 필요 없는 종목은 포트에 아예 담지도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필요 있는 알짜배기 종목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계좌에 지금 나는 파란불밖에 안 켜졌어요. 빨간불을 만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수 있는 종목을 잡아가시는 것도 굉장한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는 조금 재미있는 투자 그리고 내 계좌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빨리 찍고 오세요. 저희 검색창에 코주부 예거라고 검색하셔도 좋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QR코드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바로 오픈 톡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면 들어올 수 없어요.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전화번호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일주일에 단 한 번 있는 종목 사냥꾼 예거 멘토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까지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한 줄평. 사실은 한 줄평을 듣기 전에 멘토님 네. 눈 집중하시고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이 사실 오늘 한 줄평을 가지고 왔는데 또 우리 유정 아나운서가 또 마음에 굉장히 들지 않았다고 해요. 굉장히 혼나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정 아나운서가 조금 MSG를 쳐서 예쁘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 줄평 이번에는 우리 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거 멘토님의 오늘의 한 줄 평 바로 지각 변동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네. 네. 지각 변동, 지각 변동. 이게 무슨 뜻일지 사실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아리송한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유정아 아나운서가 이 멘트를 짜준 데는 우리 예거 멘토님의 준비된 그래도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의미가 있죠?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각 변동, 지갑 변동인데요. 네. 지각 변동은 말 그대로 이슈가 되겠죠. 이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바뀌는 걸 지각 변동이라는 표현을 했고, 네. 지각 변동이라는 건 수익도 보고 손실도 보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지갑 변동으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 말이 맞아요. 요즘 증시가요, 우리 시장이요, 계속되는 실적 이슈 그리고 뉴욕, 미국 증시와 또 홍콩 증시, 중국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시 상황이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맞춰서 종목들이 시세가 그때그때 변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시가총액 움직임들도 변하기 시작하고요. 또 오늘은 빨간불인데 또 우리 보통 금요일엔 또 장이 또 안 좋기 마련이잖아요. 금요일엔 또 힘없이 빠질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종목의 움직임도 이슈 따라가기 때문에 이 지갑 변동 하지만 우리 계좌에는 또 하락으로 변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또 당연하죠. 빨갛게 지켜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시고 또 내일 시장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우리 지갑에는 상승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최근 이슈들을 따라가고 있는 시장에서 이슈들을 좀 많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은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는 상승을 했죠. 네. 자, 그 이유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원래 코스피 시장도 하락을 하는 게 맞는 시장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취임한다는 회장으로 이제 취임된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자, 원래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취임을 한다고 하면은 일본 내에서 이슈를 뜨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막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원래는 11월 그리고 이제 그 11월 초에 이제 취임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 소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게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어제 코스피 시장이 이제 좋았었고, 그 시장을 좀 이어갔던 게 또 취임이 됐죠. 네, 그렇죠. 네, 취임이 됐습니다. 취임이 되고 나서, 발표를 또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올해 반도체 부분이나 디스플레이 부분에 총 한 54조 원 규모로 이제 시설 투자에 쓴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이렇게 회장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더욱더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증시를 많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은 일단은 이제 이슈가 이거는 단기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단기적으로만 이슈가 되고 그리고 현재 또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죠. 네, 그쵸. 패드에서 이제 위원들이 이제 그 발언을 이제 못하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그래서 현재 그 실적 시즌에 있으므로 이제 실적에 좀 집중을 하셔서 이제 보는 게 네, 최근에 눈치를 봤죠. 이제 패드가 네. 어떤 말 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눈치를 봐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꺼려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다고도 볼 수가 좋아요. 있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오늘 장중에도 6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오늘 이재용 회장의 취임 소식이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오늘은 그냥 반짝 이슈다.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나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면은 우리 10만 전자 가자라고 올라갔던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집중 안 하실래요? 왜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뭐라고 했는데요? 반짝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다. 반짝이다. 네, 그러니까 그 이슈는 오래가지 네. 못하겠다. 아니 아까는 네. 그 장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얘기하신 거예요? 삼성전자도 잠깐 꼈죠.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 단기적으로 이제 그 올라갔다라고 이제 봤다고 제가 아니 그러면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10만 전자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10만 전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상승할 때 그 상승보다 이제 하락할 때가 더 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아. 네, 10만 전자는 너무 오래 걸리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지금 회장의 취임이 되면서 그 반도체 부분이나 디스플레이 부분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한다면 이제 상승 여력은 있으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영향이 좀 미미할 수도 있겠다. 급하게 봤을 때는 10만 전자까지 좀 어렵다.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괜찮죠. 일단은 싸잖아요. 아 그럼 지금 네. 담아놓으면 굉장히 좋은 시기 아닙니까? 좋죠.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음. 저는 차라리 더 싸졌을 때 더 사는 게 더 싸졌을 좋죠. 때. 네. 그러면 저 이거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밸런스 게임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 밸런스 한번 게임 들으면- 몰라요? 네. 네. 일단은 우리 이상형 월드컵처럼 네. 예거 멘토님의 마음속에 나는 이거 아니면 이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하나 둘 셋 이런 거 안 해주나요? 해줄게. 하나, 둘, 셋.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왜요? SK 하이닉스는 왜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괜찮은 회사거든요. 왜요? 실적은 삼성전자는 나쁩니까? 좋죠. 네, 그렇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일단 SK 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어디 뭐 협약을 하고 그리고 뭐 신사업 추진을 하고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옴시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네옴시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리고 뭐 시설 투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총 54조 원, 올해 54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네. 공장 뭐 증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힘을 쏟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뭐 SK 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 비교하자면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비중을 놓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예거 멘토님한테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내일장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정말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내일장에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애플 실적 발표랑 인텔 실적 발표가 또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번에 애플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 아이폰 이제 14가 출시가 됐는데도 이제 그렇게 많이 집중을 많이 못 받았던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애플 실적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생각보다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하락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근데 또 인텔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인텔은 제가 아직 뭐 예측은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인텔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내일 증시가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인텔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면은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들 한 번 더 이제 상승 흐름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좋게 나오면은
그 오늘의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까지 출회가 될 수 있는 네. 네, 그런 모습도 이제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저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지금 9시 반에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다음에 시장 대응을 좀 분석을 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은 이렇게 보수적으로 관망하면서 봐야 하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든 시장에 대한 변동성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예거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지금 이번에는 수익률 종목 상담으로 한번 얘기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상담 내용들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는 GSE입니다. 네, 가스 관련주죠. 지금 매수가는 6,600원, 보유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 하락하면서 4,935원으로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인데요. 멘토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GS는 뭐 가스 관련주죠. 뭐 네. 대장주로도 많이 움직였었는데 일단은 가스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는 조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진입가가 6,600원이라고 하셨죠? 네. 자, 6,6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은 한참 이때 반등을 했을 때 진입을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물대에 물려 있네요. 매물대에 물려 있는 모습인데 일단 대응을 하시기에는 현재 그래도 지켜줄 자리는 지켰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좀 매물대가 물려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 뭐 매물대 있고 그리고 여기도 뭐 그 매물대 많이 몰려 있고 여기서 한번 그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탈을 하면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탈을 하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힘들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 이제 가스의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쵸.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동절기죠. 좀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가스 대란이 좀 많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가스 요금도 인상이 될 거다라는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겨울이 진입하기 전에의 움직임은 지금 현재 좀 다지는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지 라인을 설정해 드리자면은 이제 한 4,250원대 여기를 좀 이탈을 한다면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이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근데 정리를 하라라는 말이요. 네. 사실은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더 가스 대란이 오면 가져가도 좋은 거 아닌가? 그때 오르면 좀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시점에 아직 지금 겨울 가스 대란, 가스값이 인상될 수 있는 시점에 이 손절이라는 이 해결책이 제일 베스트일까요? 아니 베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스 이슈가 왔을 때는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손절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지 라인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근데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섣불리 이제 정리도 못하는 시장이고 섣불리 그쵸. 진입도 못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시면은 지지 라인을 지키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이슈로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그 이슈로 이제 또 좋은 흐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 지금 여기 며칠이죠? 한 9월 5일부터 지금 거의 한 달간 한 달이 넘게군요. 네. 한 달 하고 한 보름 정도 이제 하락을 보이는데 자, 그러면은 또 한 달하고 보름 뒤면 또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만큼 진입가가 이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 후에 움직임은 또 가스가 또 얼마큼 더 필요로 하냐, 가스값이 얼만큼 인상이 되냐에 따라서 전고점인 7,500원 선도 이제 충분히 넘을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손절 라인 그리고 목표가도 함께 잡아주셨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멘토님. 네. 지금 가스 관련주 좀 앞으로의 전망이 지금 겨울 시즌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스 한번 물고 늘어져 볼게요. 천연가스도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도 있잖아요. 네. 이 각각의 테마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가스 전반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굳이 GSE를 이제 꼭 집어서 얘기를 했던 게 네. 대장주로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일단은 종목 자체가 그래도 가벼워서 좀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급락할 가능성도 뭐 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급락하진 않을 것 같다. 급락을 보이더라도 다음 이슈가 나오면서 바로 회복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GSE는 제가 볼 때는 뭐 가지고 있으면은 뭐 어쨌든 오를 것 같은 그럼 종목. 천연가스는요? 천연가스도 오르죠. 천연가스가 원래 대표적으로 오르는 종목이죠. 네, 뭐 항상 뭐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노르트 스트림 뭐 내 이슈 아시잖아요. 네. 네, 가스관이 막혔고 노르트 스트림 이제 2번도 이제 2도 이제 지금 현재 공사는 완공을 했으나 현재로서 가동을 또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태양광은요? 태양광이요? 네. 왜 자꾸 저를 이제 아니, 공격하려는 궁금해서요, 습니까? 궁금해서. 태양광도 근데 너.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원전보다 태양광이 먼저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순서를 좀 잡아볼게요. 일단은 원전, 풍력, 태양광 중에서 우리 예거 멘토님 분명히 풍력은 좀 오래 걸릴 거고 원전보다는 태양광이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셋 중에 태양광이 먼저잖아요. 그렇다면 가스, 천연가스, 태양광 여기서는 뭐가 먼저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일단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당연히 저는 가스를 먼저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네. 봤던 거는 이제 태양광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전인데 근데 이거를 제가 좀 확답을 또 드릴 수 없는 게 이슈가 나오잖아요. 원전에 대한 이슈 나오면은 또 원전이 가고 또 태양광의 이슈가 나오면 태양광이 갑니다. 하지만 매출액으로 찍히는 게 제일 먼저인 거는 가스, 태양광, 원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슈까지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 다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우리 코지부 예거 멘토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바로 들어오셔야지 전화 상담 또는 톡방 상담까지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방송 진행되는 이 50분 안에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풍원 정밀입니다. 매수가는 19,300원, 보유 비중은 5%라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 한번 보시면요. 네, 1.14% 상승하면서 네. 13,350원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 이 풍원 정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풍원정밀은 이제 OLED 증착용 이제 금속 마스크 전문 업체죠. 아, 네. 네, 경쟁작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독점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고 또 전 세계 OLED 시장에서 또 중성 디스플레이가 또 삼성이 또 대형 디스플레이는 또 LG가 또 점유를 하는데 네.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근데 현재 그 OLED라는 건 TV랑 좀 연관이 있죠. 근데 네. TV의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움직임이 좀 안 좋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이제 보시면은 자,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19,300원 맞죠? 네, 비중 19,300원입니다. 네, 5% 비중이요? 네, 비중 5%로 했는데 지금 뭐 자리를 봤을 때는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매물대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TV 관련해서는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TV에서도 이제 그 인터넷이랑 연결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핸드폰으로 좀 많이 보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TV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볼 것으로 좀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리를 또 보자면은 현재 여기 자
전저점을 보면은 이제 최저점이죠. 12,700원 선인데 여기를 만약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일단 그럼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2,700원을 좀 지지 라인을 좀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게 우하방을 봤던 이제 그런 이동평균선들이 조금씩 이제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그 점에서는 좋은데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시장 상황이 나아진다면은 이 종목도 이제 나올 수 있겠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진입가에 오셨을 때는 일단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니라 매물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좀 힘든 모습을 이제 돌파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그 자리 오셨을 때 그 부분 오셨을 때 한번 정리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지지라인과 목표가 잡아주시면서 여러분 상담을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정말 스마트한 사냥꾼답게 여러분들 타점까지도 안전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거 멘토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니까요. 방송 중에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있는 예거 멘토님 만나는 이 시간에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은 전화 상담으로 고민 해결까지 시원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콜센터 유정현 앵커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뜨끈뜨끈하게 바로 전화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혹시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가요? 예, 한국전력요. 네, 한국전력이요. 네, 시청자님 죄송한데요. 지금 이게 화면과 전화가 송출되는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화면 소리는 조금 줄여주시고 전화로 상담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시청자님. 지금 상담이 안 됩니까? 아니요. TV는 꺼주시고요. 전화로 상담 이어가 주셔야지 지금 방송이 지연되지가 않거든요. 예. 네, TV 네. 소리만 조금 음성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이라고 하셨고요. 매수가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 그걸 앞으로 뭐 우체되는 거 그걸 알아보라 그래요. 지금 지금 손절해야 되는가, 앞으로 뭐 좀 희망이 있는가 그걸 알아봐야지요. 네. 그가 이제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혹시 언제 매수가가 어떻게 해서 매수했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매수 현재는 몇 개월 됐는데 뭐 자신 모르고 좀 오래됐는데 22,600원에 네. 예, 그냥 매수를 했어요. 보유 비중은요? 예, 10%입니다. 100주. 10%요? 네, 한국전력이고요. 22,600원, 보유 비중 10%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2.7% 상승하면서 17,100원인데요. 지금 이 종목 오래됐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거멘토님? 네, 일단은 매물대에 조금 많이 물려 있네요. 지금 현재 진입한 시점이 여기 보시면 여기 굉장히 매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진입하셨었는데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 그 영업이익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 몇 %라고? 멘토님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 포인트가 화면 전환 때문에 잘 안 보였대요.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좀 잠시만요. 내부 채우기가 없애고. 네. 자, 한국전력 22,600원 10%의 비중입니다.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물대가 뭐 여기 뭐 저항받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여기랑 뭐 여기도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매물대 많고, 그리고 여기 매물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진입한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네, 너무 안 좋고 일단 뭐 차트상으로도 보셨을 때는 뭐 다 우하방을 보고 있는데 한국전력인데 좀 큰 회사죠. 큰 회사인데도 지금 뭐 재무제표 상으로도 보시면은 왜 이러지? 네. 네. 지금 전체 재무제표. 화면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른쪽에 닫힌 버튼, 그러니까 최소화 버튼 누르시면 화면이 줄어들거든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 크게 볼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크게 볼 겁니다. 네, 20년도에는 조금 이제 흑자가 있었는데 지금 뭐 적자를 지속하고 지금 현재 영업이익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적자가 굉장히 많이 커졌죠. 지금 뭐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전기가 지금 전기세를 인상을 해야 돼요. 그 인상을 하면서 영업이익을 좀 올려야 되는데 지금 섣불리 그러지 못하고 있죠. 지금 상황도 안 좋고 뭐 사람들도 이제 전기세를 올리면 더욱 힘들어져서 섣불리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입장인데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 진입하셨다 했죠? 꽤 됐다고 하십니다. 네, 몇 개월 네. 되셨대요. 아, 몇 개월 됐다고? 네. 일단은 저는 그래도 비중이 만약에 적다면은 정리하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계속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좀 보유를 하시면은 이제 마음고생만 엄청 심해요. 네, 아. 마음고생만 굉장히 심하실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저는 저희 그 노란 톡방에서는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네. 하고 차라리 단기적인 수익으로 저는 승부를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이제 그 다른 종목을 이슈 따라서 진입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수익을 좀 다시 이제 메꿔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좀 보유를 하시겠다면은 정말 그 16,000원대까지는 보셔도 되는데 그 이하는 무조건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한 2만 원대 왔을 때는 이때도 이제 매물대랑 이제 뭐 지지저항선이 있거든요. 여기서 1차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고 2차적까지 보시고 싶다면은 진입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지금 2만 원대에 손절을 하라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예, 예.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저희가 이렇게 예거 멘토님을 통해서 상담을 자세히 만나봤는데요. 사실 손절이라는 단어가 많이 속상하시고 함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정답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래 가져갈수록 마음고생이 심한 종목은요. 우리 예거 멘토님 만나셔서 치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슈 따라가는 종목으로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익률로 단기 수익 종목으로 확실하게 여러분의 계좌 상황 만들어주고 계시는 예거 멘토님이시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고요. 방송이 끝나면 QR은 문이 닫습니다. 지금 이 시간 활용하셔서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우리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확실하게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은 고민 해결하시면서 조금은 마음 편한 시간을 만나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여러분 돌고 돌아왔습니다. 히든 종목 시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꼭 가져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커서 제가 일단 상담은 잠깐 중지할게요. 중지하고 또 여러분 전화 상담이 실시간으로 돌아오면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선은 우리 예거 멘토님이 준비한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섹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일단 스마트 팩토리 관련이 있고요. 또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또 주된 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이면 후공정 쪽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18개의 회사가 있고 계열사가 있고요. 계열사 크게 보면 4개가 상장이 돼 있고 나머지는 비상장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히든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던 게 이재용 회장 네. 회장으로 이제 취임됐다는 이제 네. 그런 소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반도체 사업에 좀
강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일단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영위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이 한 10% 정도가 있어요. 네. 삼성 계열사로도 이제 친밀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회장님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 됐죠. 이제 네. 회장이 되고 나서 이제 54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 목적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자, 공장 증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현재 상황에서 저출산율이 또 이제 가장 계속 높아지고 있죠. 자, 출산율도 이제 낮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그 증설을 하지 않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도 굉장히 높게 되는데 그 영업이익이 아니라 그 인건비를 좀 축소를 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증설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영업이익 부분을 이제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조금 이제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저는 이거를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네. 아니 일단 너무 많은 힌트를 준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사업인데 삼성전자와 또 연결이 되어 있다 하면은 18개의 자회사를 가졌다면 다 알거든요. 이쯤에서 그만 드릴게요. 저희 정확한 거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히든 종목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예거 멘토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똑똑하게 잡아주시니까 이 상담이 또 들어왔어요. 전화 상담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정 아나운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혹시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하고 싶으세요? 한전기술요. 한전기술이요. 혹시 네네. 매수가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69,000원에 35%요. 네, 69,000원에 35%요. 네, 혹시 매수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정권, 이 방송 보고 이게 한전, 폴란드 수주도 있고 정부 정책줄에서 네. 그래서 샀는데 조금 이렇게 밀리고 다시 지금 저점 찍고 조금 회복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매도 타임을 좀 하게 좀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네, 멘토님 지금 시간이 저희가 없어서 정말 확실하고 깔끔하고 센스 있게 시청자님께 해결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수자원이나 뭐 원전 플랜트 사업을 하는 회사죠. 자,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전 이제 그 매출액으로 이어지려면 꽤나 많은 시간이 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로 이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또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재무제표 상으로는 뭐 굉장히 좋은 거 다들 아시고 계시니까 일단 지지라인 먼저 설정을 해드릴게요. 여기도 네. 뭐 매물대가 굉장히 이제 많이 몰려 있는 이제 한 48,000원대 넉넉하게 48,000원대를 좀 이탈을 하신다면 좀 이제 비중이 몇 %죠? 35%면 네. 축소로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비중 축소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제 여기도 이제 많이 지지저항선으로 작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진입가에서 여기서도 이제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아요. 이제 오르더라도 여기서 비중을 축소하시고. 비중을 얼마나 축소해요? 저 한 35%니까 그래도 한 10%는 축소하고 그리고 원전이나 수자원 같은 경우는 좀 친환경 쪽으로도 이제 엮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그런 이슈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꽤나 움직임이 좀 둔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은 꽤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비중을 일단 축소하시고요. 새롭게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탐색은 예거 멘토님과 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 비중 아까 69,000원대 오면 비중 축소해라 그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여러분 이렇게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시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생방송 중에 예거 멘토님이 친절하고 똑똑하게 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고민이 있다라는 분들 빠르게 전화 들고 전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1부 종목 콜센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예거 멘토님과 다시 한번 수익률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